아들이 저를 바닷가에 버렸습니다. 이 한마디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믿기지 않겠지만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일이에요. 그날은 바람이 몹시 불었어요. 파도는 성난 듯 방파제에 부딪히며 하얀 포마를 뿜어내고 있었지요. 저는 아들 민재와 며느리 혜원이가 바람 쐬러 데려간다기에 기분 좋게 따라 나섰어요. 썸마을 드라이브라니 가슴이 설레기도 했어요. 은퇴한 지 오래라 멀리 나가는 일도 드물었거든요. 차는 조용히 달리더니 사람들이 거의 없는 바닷가 끝에서 멈췄습니다. 아들이 말했지요. 엄마, 잠깐만 여기서 쉬고 계세요. 서류 좀 떼고 올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카시트에 앉은 아이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바닷바람이 시원하다 싶었지요. 그런데 차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몇 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더군요.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가방 속을 확인했는데 늘 들고 다니던 지갑도 신분증도 휴대전화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손수건 하나만 남아 있었지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설마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바람은 세차게 불고 파도 소리는 더 크게 몰려왔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낡은 등대 불빛이 깜빡이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저를 향해 이쪽으로 오라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발을 옮기려는 순간 귓가에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아들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습니다. 엄마,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다시 돌아올까요? 아니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요? 저는 제 이름부터 다시 말해야겠어요. 한소연이에요. 71지요. 평생 학교 급식실에서 국을 끓였고 아이들 이름을 한 명도 틀리지 않게 불러 밥 한 숟갈 더 얹어주던 사람입니다. 제 손엔 늘 연필이 들려 있었어요. 달력에 약 먹는 날, 된장 담근 날, 김장한 날 다 적어두었지요. 바닷가에 홀로 남겨진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어요. 급식실에서 배운 게 있어요. 큰 불로 끓인 국도 마지막엔 약불로 눌지 않게 지켜봐야 해요. 마음도 같아요. 너무 세게 끓이면 탈이 나지요. 저는 먼저 바람을 등지고 스카프를 고쳐매고 바위에 앉아 숨을 고르고 주머니에서 연필을 꺼냈어요. 손수건 귀퉁이에 작게 썼지요. 오늘 이 자리 구시경. 바람 강함. 등대 불빛 7번 깜빡임. 왜 횟수를 셌느냐고요? 나중에 누군가 묻겠지요. 기억은 사람을 배신할 때가 있지만 기록은 덜 배신하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제 어깨에 담요를 둘렀어요. 할머니 춥죠? 안으로 들어가요. 낯익은 사투리였고 목소리는 오래된 나무처럼 단단했어요. 노대성 어르신이었지요. 전직은행원 소비자 보호를 오래 하셨답니다. 그 옆에 한미화 어르신이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어요. 예전에 조산사로 수백 명의 아기를 받으셨다지요. 그 집 벽에는 오래된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625 참전 기념 훈장 사진, 88올림픽 자원봉사 사진, 윤인한 태극기. 저는 그것들을 보고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이 집은 국가와 이웃을 위해 손을 내밀어 본 집이구나. 보리차로 속을 덮이고 나서 저는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어요. 아들이 바람 쐬러 데려간다며 방파제 끝에 세워놓고 떠난 일, 가방 속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일, 전화도 지갑도 신분증도 사라진 일. 미화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따뜻하게 자요. 내일 눈 뜨면 천천히 하나씩 다시 세우면 돼요. 대성 어르신은 잠깐 말이 없더니 장롱에서 낡은 라디오 겸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거 아직 잘 돌아가요. 내일부터는 사람을 만나면 날짜, 장소, 대화를 이걸로 남겨요. 목소리는 흔적을 남겨요. 그리고 어르신은 제 연필을 가리켰지요. 손도 쉬지 마시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누운 이부자리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아이가 날 버린 걸까?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저는 억지로 생각의 고삐를 잡았어요. 사람은 무너지기도 하고 무너진 사람은 남을 붙잡다 더 깊이 빠지기도 해. 그러니 화만으로는 안 돼요. 증명해야 해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등대가 한번 꺼졌다가 다시 켜졌어요.
미화 어르신이 중얼거렸죠. 렌즈가 낡았네요. 이러다 꺼질라. 그 말이 제 마음에 박혔어요. 빛도 손을 봐야 계속 빛이 나는구나. 사람도 그렇겠지. 아침밥을 먹고 저는 보건지소로 갔어요. 인지 기능 검사를 자청했지요. 의사가 계절을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감이 익는 계절이에요. 동네 버스 정류장 옆 감나무가 어제 첩감을 떨어뜨렸어요. 의사가 날짜를 물었죠. 저는 접수창구 위 전단지의 예방접종 날짜를 보고 정확히 말했어요. 결과는 정상. 저는 봉투째 가슴에 넣고 동사무소로 갔어요. 아들이 저를 치매라 하고 후견인 절차를 밟는다 했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점심엔 항구 매점으로 갔지요. 매점 사장에게 부탁했어요. 어제 CCTV 제 모습이 찍혔을까요? 사장은 흔쾌히 복사본을 건네줬어요. 방파제 끝, 제가 혼자 서 있는 장면. 그리고 아주 작게 멀어지는 차의 후미등. 저는 그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황의 별 하나. 바로 옆 카센터에도 들렀어요. 아들 차는 제가 더 잘 안다고요. 기사님이 컴퓨터를 뒤적이며 말했어요. 어제 블랙박스 교체 맞네요. 일자가 정확히 어제 오전. 저는 영수증 사본을 받아 나왔어요. 별둘. 마지막으로 은행에 들렀어요. 제 이름으로 대출이 나갔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창구 직원이 조심스레 서류를 보여줬어요. 도장은 분명 제 도장이었지만 찍힌 방향이 달랐어요. 저는 도장을 찍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살짝 돌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서류의 도장은 곧장 쾅 내려친 흔적. 종이에 잉크 번짐도 이상하게 균일했지요. 저는 직원에게 말했어요. 이 서류 원본을 확인해도 될까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을 때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간 것이 있었어요. 사본 아님? 얼마 전 회원이 내밀던 종이. 나는 그때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대신 뒷장 모서리에 연필로 사본 아님? 이라고 작게 적어두었지요. 그 메모가 훗날 저를 건져 올릴 낚싯줄이 될 줄이야. 저는 직원에게 말했어요. 원본을 찾으면 제가 그 모서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직원은 상급자에게 알렸고 저는 연락을 기다리기로 했지요. 그날 저녁 대성 어르신은 저를 앉혀놓고 말했어요. 소연 씨, 사람들은 증거를 영화처럼 생각해요. 딱 부러지는 한 방. 현실은 달라요. 별들을 연결해야 별자리가 돼요. CCTV, 블랙박스 영수증, 은행 도장, 병원 검사, 그리고 그 연필 한 줄. 다 엮이면 길이 보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길을 걸을게요. 끝까지요. 며칠 동안 저는 작은 수업을 받듯 살았어요. 스스로 만든 수업이에요. 제목을 붙이자면 간이 등대의 수업이랄까요? 첫째 수업은 몸이었어요. 미화 어르신이 말했어요. 증언은 체력이에요. 잘 먹고 잘 자고 걷고 손을 데우세요. 저는 매일 아침 등대 아래까지 걸었어요. 바람이 세차면 스카프를 꽁꽁 매고요. 돌아와서는 미화 어르신과 무국을 끓였어요. 덜 자극적이되 깊은 맛. 사람 마음도 그렇게 가라앉는구나 생각했지요. 둘째 수업은 기록이었어요. 대성 어르신이 준 녹음기에 날짜와 장소를 말했다가 그날 만난 사람들의 말 가운데 중요한 문장들을 또박또박 따라 말해두었어요. 연필로는 그날의 하늘, 바람, 냄비 밑바닥에 찍는 점처럼 한 줄씩 적었지요. 파도 높음, 매점 CCTV 복사, 카센터 영수증 수령, 은행 직원 난색 원본 확인 필요. 셋째 수업은 법이었어요. 시청 시민옴부즈맨, 법률구조공단, 경찰 경제범죄팀. 저는 번호표를 뽑아 차례를 지키고 똑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했어요.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아들이 저를 바닷가에 두고 떠났고 제 도장과 이름으로 대출이 났습니다. 어떤 창구에선 딱딱한 대답이 돌아왔고 어떤 창구에선 뜨거운 눈빛이 돌아왔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었죠. 매일 조금씩 파도처럼 두드리면 바위도 모양을 바꿔요. 그 와중에 동네 소방서에서 화재 예방 교육을 한다길래 일부러 갔어요. 저는 불과 함께 일생을 살았거든요. 급식실 큰 불 앞에서 소방관이 물었어요.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외출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웃었어요. 전기밥솥 코드도 수건으로 묶어두던 사람이에요. 제 오른손은 불을 끄고 나와야 다음 칸을 넘어가요. 습관이 그래요. 강의가 끝나고 말미에 담당자가 제 말을 문서로 적어주었어요. 생활습관 진술서. 작은 종이였지만 제 삶 전체를 설명하는 증언이었지요. 별셋. 그리고 마침내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원본이 확보되었습니다. 동행하시죠. 지점장과 함께 유리방 안으로 들어가 서류를 펼쳤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종이의 왼쪽 하단 모서리를 들여다봤지요.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히 보였어요. 연필로 적은 제 글씨. 사본 아님?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 떴어요. 누군가 등 뒤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대성 어르신이었지요. 찾았네요. 별넷. 지점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내부 절차도 점검하겠습니다. 경찰은 바로 움직였어요. 경제범죄팀 형사가 말했죠. 블랙박스, 은행 서류, CCTV, 보건지소 검사. 그리고 이 메모. 연결됩니다. 그날 밤 저는 녹음기에 혼잣말을 남겼어요. 소연 괜찮아. 아직 멀었어도 길이 보이잖아. 그 무렵 집 앞 버스 정류장에 작은 태극기가 다시 걸렸어요. 관리소장이 말했죠. 바람이 심해서 내렸던 건데 다시 달았어요. 저는 그 깃발을 한참 바라봤어요. 펄럭이는 소리가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지요. 지켜야 할 이름, 지켜야 할 집, 지켜야 할 사람. 대질조사 날이 왔어요. 경찰서 복도에서 제 심장은 북처럼 쿵쿵 울렸어요. 앉아있던 아들 민재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늙어 있었지요. 며느리 혜원은 아이를 안고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형사가 말했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머니를 방파제에 홀로 두고 떠났지요? 민재가 낮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블랙박스는 전날 교체했고요? 네, 어머니 명의 대출 서류엔 어머니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원본과 제출본이 다릅니다. 사본 조작 정황이 있고 뒷장 모서리에 사본 아님? 메모가 있어요. 어머니가 쓰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원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무서웠어요.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 민재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도 같이 무너졌어요. 그게 다 변명인 거 압니다. 죄송해요. 민재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빚이 너무 커져서 눈앞이 캄캄했어요. 누군가 후견인이면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그 말에 매달렸어요. 엄마는 멀쩡한데 제가 그걸.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못했지만 급식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아이들의 점심을 지켜봤어요. 아이는 밥을 굶으면 눈빛이 먼저 죽어요. 밥은 사람을 살리거든요. 저는 눈앞에 이 아이네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래도 말해야 했어요. 민재야. 무서운 건 엄마도 같아. 그래도 나를 지우면 안 되지. 검찰 송치가 결정되는 문서를 형사가 정리했어요. 그때 제가 손을 들었지요. 저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형벌만으로는 모자랍니다. 저는 회복을 원합니다. 제 조건은 3가지였어요. 첫째, 집은 즉시 제 명의로 돌릴 것. 둘째, 민재와 그들을 꾀인 브로커 최상도는 1년간 고령자 자산 사기 예방 캠페인에 의무 봉사하고 민재는 재무 상담을 꾸준히 받을 것. 셋째, 저를 건져 올린 노대성 한미화 어르신을 법정 증인으로 세우고 시에서 명예시민 표창을 추진할 것.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되 형사 책임은 유지하겠습니다. 최상도는 구속됐고 민재는 집행유예와 봉사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컸지요. 그날 저녁 혜원이 조심스럽게 찾아왔어요. 어머니, 아이를 봐주세요. 저는 상담을 받고 올게요. 저는 준우의 손을 잡고 숨결을 느꼈어요. 따뜻했어요. 아이가 속삭였지요. 외할머니, 빚. 창문 너머로 등대가 깜빡였어요. 저는 준우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에겐 아직 빛이 있구나. 며칠 뒤 구청 강당에서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 강연이 열렸어요. 첫 연사로 민재가 섰지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제일 가까운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강당 맨 뒤에서 저는 손을 모았어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거짓이 없었어요. 실패를 감추지 않는 용기는 때로 형벌보다 무거운 법이지요. 그날 밤 대성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어요. 소연 씨, 별자리가 거의 다 연결됐어요. 마지막 별이 남았네요. 마지막 별이요? 어르신은 등대를 가리켰어요. 저 빛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 사람 사는 일도 그거랑 같아요. 잊지 말고 손을 보면서 지켜보는 일. 저는 웃었어요. 그건 제가 제일 잘해요. 국도 그렇잖아요. 끝까지 지켜봐야 놀지 않아요. 여름이 깊어졌어요. 바다는 푸른 물감처럼 짙어졌고 등대 렌즈는 새 것처럼 반짝였어요. 동네 신문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어요. 등대 유지보수 모금, 한소연 씨 첫 기부.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오래 숨 참다 내쉰 사람처럼 가슴이 환해졌지요. 집은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고 현관엔 태극기를 달았어요. 광복절 아침 준우 손을 잡고 깃발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버텼고 그래서 살아왔어. 그 말에 스스로가 놀랐어요. 버티는 건 고집이 아니라 약속이더군요.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나 사이의 약속. 저는 경로당에서 혼자도 맛있게 요리 교실을 열었어요. 하루 한 끼 나를 따뜻하게 대하는 법을 나누었지요. 국은 맑게, 소금은 아끼고 마늘은 한 톨 더. 수업의 마지막에는 모두가 연필로 오늘 날짜와 먹은 것을 달력에 적었어요. 기억은 글자를 좋아하거든요. 글자를 붙잡으면 마음이 안심을 해요. 칠판엔 늘 같은 문장을 썼지요. 원본인 나. 도장과 서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이 나를 증명한다는 뜻이에요. 민재는 봉사활동을 계속했고 재무 상담을 통해 종이에 숫자를 적는 법부터 다시 배웠어요. 그는 어느 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했어요. 엄마,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거품 낀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으며 대답했지요. 가족은 매일 결제하는 거야. 미움의 이자 말고 책임의 원금으로.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변하고 있는지 저는 행동으로만 보기로 했어요. 말은 쉬워도 설거지는 손이 젖어야 하니까요. 혜원은 상담을 꾸준히 받았고 얼굴빛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어느 날은 케이크를 사와서 말했지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국을 끓일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건넸어요. 소금은 아껴요. 대신 불을 잘 봐요. 둘이 국을 저을 때 준우가 옆에서 외쳤어요. 외할머니, 빛 켜졌어요. 창을 보니 등대가 한 번, 두 번 규칙적으로 깜빡였어요. 그리고 조용한 반전이 남아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원본과 제출본의 비교가 끝났습니다. 4번 아님? 메모가 스캔으로는 안 찍혔습니다. 누군가 원본을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연필 한 줄. 그렇게 얇은 선이 제 인생을 건져 올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손수건 귀퉁이에 또 적었지요. 오늘 이 자리 십시경. 등대 불빛 9번. 나는 살아있음. 가을이 오자 저는 항구 매점 앞 간판을 바꿔 달았어요. 등대 국밥. 간판 아래 작은 글자를 새겼지요. 어둠이 두려울 땐 서로를 비춘다. 점심시간이면 어르신들이 와서 국물 한 숟갈에 지난 날을 풀어놓으셨어요. 누군가는 군대 얘기를, 누군가는 시장 얘기를, 누군가는 잃어버린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저는 그 이야기를 국처럼 데웠어요. 식지 않게, 타지 않게. 어느 날 구청 강당에서 표창식이 열렸어요. 노대성, 한미와 어르신이 무대에 섰고 저는 맨 앞줄에서 박수를 쳤어요. 사회자가 말했지요. 이웃의 생을 지켜낸 공로. 두 분의 어깨에 메달이 얹히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숙이며 손을 흔들었고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당신들이 내 등대였습니다. 표창식을 마치고 민재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어요. 등대 유지보수 기부 영수증이었지요. 엄마 이름으로 넣었어요? 저는 봉투를 접어 가슴에 넣었어요. 고맙다.
근데 기억해라. 복수는 남을 무너뜨리는 칼이 아니야. 내 삶을 다시 세우는 설계도야. 우리는 지금 그 설계도를 같이 그리고 있는 거야. 저녁 가게를 닫고 등대가 보이는 언덕에 앉았어요. 바람은 한결 부드러웠고 파도는 멀리서만 소리를 냈지요. 렌즈는 깨끗했고 불빛은 끊기지 않았어요. 저는 연필을 꺼내 종이에 한 줄을 더 썼어요. 원본인 나 오늘도 점 하나. 냄비 밑바닥에 찍던 그 점처럼요. 이 점들이 모여 제 인생의 달력이 되고 그 달력엔 제가 지켜낸 이름과 집과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길게 들려드렸네요.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매일 국을 끓이고 적고 기다리고 지켜보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믿게 됐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기록은 우리를 지켜주고 법은 제대로 두드리면 응답한다는 걸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비추면 어둠도 길을 내준다는 걸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도 따뜻하고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커다란 등대 불빛이 된답니다. 고맙습니다.